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작년 여름 아니요? 6월 정도 6월 정도였죠. 네. 대통령이 이제 브리핑을 했죠. 네. 첫 번째 아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이었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1차 시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자원, 가스나 뭐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1차는 사실상 이제 실패된 거 아니냐, 그런 상황 네. 속에서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는 실패됐는데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중단해야 한다. 여러분 의견을 주시고,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 그 브리핑 때 성공 확률이 한 20%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5번 정도 시추를 했을 때 한 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20%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핫한 광고가 가이아나 광고인가요? 네. 거기가 아마 10% 미만이어서 12인가요? 하여튼간 그렇죠. 10%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노르웨이 유전 있지 않습니까? 북해 유전 같은 경우도 네. 거기 굉장히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성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긴 한데, 이 과학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숫자나 과학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정쟁의 어떤 요소로 좀 되는 부분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죠. 네. 문제, 예. 그래서 저도 풀어야죠. 네. 제가 정주수님이 40억인가 개발 투자 의뢰 아브레유 교수였나요? 그렇죠. 이상한 거, 그분이 40억인가 가져갔긴 한데, 저는 좀 제일 처음에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를 했었을 때 상당히 우려점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기존에 이 시공,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 유출을, 그러니까 시추를 해보는 곳에 대해서 이미 호주 업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철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었는데, 뭐 그래서 1차 시추는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실패를 했고, 이제 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 조금 의문이 있고, 오히려 저는 7광구를 조금 더 탐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7광구가 기존에 나왔던 광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지금 일본하고 제주도하고 그 사이 밑에 아마 그 광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 예전에 KBS에 계셨던 홍사원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면도 있고 그게 일본과의 관계 부분도 있어서 조금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결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대가 많고요. 나머지는 과반 이상이 중단해야 된다. 의견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 경제성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좀 당시에는 엄청 좀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기대치를 너무 높여서 제가 1차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아픔이 좀 있다. 그다음에 성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더 기대가 높았군요. 실망이 크시네요. 내가 보니까. 제가 볼 때 3대7 나오겠네요. 한번 전반적으로 종합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자원 외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를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같은 보수 정권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핫하게 속된 말로 조졌는데, 지금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팔았어요. 맞아요. 팔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리고 한 업체를 못 팔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걸 저도 해외 그 자원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봤었는데 한 업체를 안 팔았었어요. 무슨 뭐 못 판 거예요? 못 팔고 있었어요. 가격이 안 맞아 못 팔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구리광산이 있던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한국광업공사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 지금의 해외에 있는 해외 자원만 지금 관리를 하는 그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게 옛날에 살 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뭐 이게, 희비 아닌 희비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뭐 4대 뭐 그 의혹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해외 그 자원외교였는데 이게 약간 좀 지금은 오히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세옹지마라고 해서 네. 오히려 지금은 더 이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 자원 특히나 그 우리가 뭐 히토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오히려 참 MB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패한 부분도 있고 성공한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뭐 의외로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남 한평에 보면요 그거 있어요. 황금박지상이라고. 그래요. 네. 황금박지상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군수가 26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금으로 엄청 욕 먹었겠네요. 처음에는 욕 엄청 먹었죠. 그 당시는. 네. 근데 지금 그 금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몇백억이 됐거든요. 한 400몇 억인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금 한 돈에 10만 원도 안 했을 때 지금 60만 원이래요. 네, 6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 화면에 나오고 이게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26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지금 그래 유명해졌죠. 그래서 당시에 현명한 투자였다. 그 군수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죠. 약간 지금 저는 해외 자원 외교가 약간 이런 황금박쥐와 같은 느낌이에요. 제 생각은. 예. 당시에는 욕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의외로 금값이 오르거나 해외 자원이 오히려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오르면서 오히려 더 가치가 있어 버렸는데, 뭐,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거를 판단을 할 때, 정무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치, 과학을 근거로서 접근을 하고 내가 했을 때는 괜찮은데 상대가 했을 때는 그건 문제다 그러지 말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